안녕하세요. 제 10주차 제 9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번 학기는 거의 희망이 없는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뵐 날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조직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고 또 원활하게 어떤 문화 정착을 통해서 편리한 의사소통 또 대화를 통해서 또 표정과 그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을 잘 여러분이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도 같은 생각, 같은 정서, 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심간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어떤 목표,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가는 방향이. 생각의 방향, 판단의 그 어떤 기준, 또 행동을 통해서 또 협력하고 또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도전과 열정,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조직 문화와 또 조직을 그 정착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지치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그 여가라고 표현하진 않고 워라벨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그 일의 어떤 그 균형, 밸런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도 중요하죠. 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삶, 또 일, 이것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라벨은 언제부터 인기였느냐, 두각을 나타냈느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서구에서 연구되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에 재현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삶이 무엇인지 또 그 삶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컸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강의 안에 조금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우리가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답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지 않았죠. 갑자기 던진 질문인데, 삶은 무엇이죠? 여러분, 호흡이란 말 들어보셨죠? 호흡. 삶은 그 신체 기능으로 말하면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면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숨차고 혈압이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고 힘겨우면. 그래서 쉬어야 되죠.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24시간 일하면 안 됩니다.
8시간 일하고 또 여러분 신체를 위한 정신 또 여러분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또 8시간입니다. 또 그 8시간 속에는 여러분 정신과 신체를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직 안에서 그 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도 중요하죠. 공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지 않죠. 또 8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침, 휴식을 줘야 됩니다. 잠을 못 자면 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일단 그 생명의 보존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죠. 숨 쉬는 거. 두 번째는 일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고하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판단하는 부분, 또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그 발전기처럼 어떤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자가 발전하게 되죠. 그 자가 발전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료인 그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죠. 식량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의 그 발전기를 그 움직이기 위해서 활발하게 우리에게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정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드에서 활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삶은 뭐냐? 결국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세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여야만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정신, 사고 능력이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또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 인간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아, 인간은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미 습득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문화 속에서 이런 생각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돌이 있을 때 그 충돌을 잘 극복해야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가 한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뭐 화음은 안 될지라도 불협화음일지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면 틀린 거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모습을 어떻게 다양하게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수단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활용해야만 됩니다. 또 있죠. 인간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하죠. 이모션, 그 다음에 무드, 필링, 어펙트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감정과 관련해서 뭐 정서라고 말하죠. 느낌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스마일 하죠. 또 기분이 나쁘면 인상이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감정을 가진 존재죠. 감정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만이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계획으로 세워질 때 감정에서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생각과 다른 그 감정들, 느낌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양보하고 쟁취하든지 아무튼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또 멋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마음에 딱 들어야만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그 일이 잘 추진되도록 협력할 수 있는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또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삶이죠, 삶. 그러니까 일과 삶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고요. 어떤 게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수평적인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저울이 올리면 이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목적이 결국은 삶을 위한 거고 또 그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 인간의 그 어떤 사회, 국가 사회에 속한 그 모든 국민들 또는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과 이 감정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액션으로 추해질 때 거기에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은 무엇입니까? 열매와 같은 거죠. 생산물. 그러면 그 생산물은 삶을 위해서, 삶의 현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결과물은 삶의 현장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고 어떤 그 공급물이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과목에서도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진정한 그 행복감은 무엇일까? 이제 표현은 좀 달라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내 존재감을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 행동의 그 결과물들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존재감을 발견하는 것, 실존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은 옷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물론 그것도 행복하죠. 근데 그게 딱 끊기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죠. 단정 짓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복보다는 내가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그 명분이 분명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은 곧 일과 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실존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삶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니꼬르 뭡니까? 행복과 같아야 돼요. 유사하거나. 그래서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는 행복하냐, 행복감의 그 지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워라벨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론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워라벨과 관련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천되어 왔던 그런 과정의 경험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워라벨 그러면 일과 삶의 균형 생각하면서 뭐만 얘기했어요?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이야기됐죠.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나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논의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달해둔 그 교과서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충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했지만 표현이라든지 생각의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워라벨을 주장하면서 워라벨에 나왔던 또 이어가라는 단어가 나왔던 그 최근에 1997년 이후 이제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IMF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워라벨의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1970년대 영국에서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70년대니까 지금 20년이면 5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인구 정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좋죠.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 제가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이런 논쟁이 이런 주장들이 이런 슬로건들이 이제 옳은 것도 있고 조금 어리석은 것도 있고 너무 단조롭고 좀 깊이가 없다 그런 느낌도 있고 우리가 이런 논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수용해야 될 건지는 이미 여러분이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친화 기업. 최근에 간혹 있죠. 중소기업, 작은 그 기업도 복지가 잘 돼 있고 가족 간의 그 어떤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사람이 일하는 그 회사 근무 시간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곧 회사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인 그런 기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죠. 법이 바뀌는 환경까지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네 가지를 보면 이 50년 동안 지속되는 워라벨은 뭔가 그 사회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근무 시간이 길었죠. 이제 최근에서야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확연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직장 변화, 사회 변화, 또 문화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근로시간의 조정이죠. 단축. 영국은 6세 이하 아동의 학부모가 유연한 근무 일정을 요구할 때는 그걸 들어줘야만 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 부모는 근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런 법도 영국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럽은 노동시간을 주 일주일에 48시간으로 제한했던 그런 지침이 마련되었죠. 자,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죠.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 이게 있었는데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그런 개정을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48시간, 52시간 이런 8시간씩 5일이라면 몇 시간이에요? 58은 40이죠. 40. 6일이면 68은 54. 그렇죠. 54. 제가 근무했던 20대 초반에 근무했던 전후죠. 군 생활하기 전에 전후에 근무했던 직장은 격주로 토요일 오후 3시 퇴근했어요.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나 80년대,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80년, 81년까지 아마 직장생활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았죠. 토요일날 격주로 3시 퇴근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그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노동과 삶의 관계에서 이전에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형식의 근무 방식이 최근에 등장하죠. 4시간, 6시간 근로제. 4시간 근무하는 사람 있죠. 6시간 근무하는 사람 있고 또 근무일을 3, 4, 5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근무일수 선택제가 있어요. 3일이냐, 4일이냐, 5일이냐. 또 점심시간을 없애고 1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는 근무제. 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라밸, 이것은 한국 사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반대하지 않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행 및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쪽은 조직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아직 준비는 덜 됐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단축을 찬성, 근무시간 단축을 반대.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이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좀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근무시간 단축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서민들 1인도 기업 이런 사람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남 쉴 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래서 영세 상인들은
또 최근에 그 정규직 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사람을 쓸 수 없어서 그 업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조직의 관심과 워라밸. 조직의 관심은 워라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노동시간도 변경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은 감소되고 비용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우려를 그 우려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고용주의 갈등은 뭐냐면 워라밸을 적용하자니 손실을 감소해야 되고 또 수용하지 않으면 나쁜 그 고용주가 될까봐 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죠.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과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무조건 적게 근무하고 또 그죠, 급여가 낮은 건 원치 않죠. 근데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 감소, 비용 부담이 크죠. 그 때문에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데 많은 그 논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이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녁이 있는 삶보다 차라리 저녁거리를 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하면 봉급이 적으면 아니라는 거죠. 쉬지 않겠다는 거죠. 저녁 먹는 시간보다 저녁거리를 사는 그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은 여러분 그 제가 카페에 올려놨을 거예요. 기사. 한국경제 2018년 4월 11일자 제가 그 카페에 여러분 강의 보충 자료로 제 구강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근, 야근, 잔업수당 감소로 월급이 줄어 실질 임금이 감소는 물론이고 퇴직금까지도 축소되는 그런 계산법이 나왔죠.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그런 또 일들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워라밸이 좋긴 한데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일할 건 많은데 퇴근 딱 해요. 근데 내일 하면 안 돼. 오늘 해야 돼. 그러면 일 싸들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내일 가서 한다고요? 글쎄요. 저도 집에 가서 어떨 때 보면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괜찮죠. 근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임금 노동으로 내몰 것이라는 염려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로시간 단축과 그 워라밸의 균형이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 상승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바꾸는 거,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걱정은 지금도 여전하죠.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 5일제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적응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논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2교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